우리는 지금 핵무기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때 대한 핵무력 건설 정책을 거침없이 관철해 나가고 있으며 핵을 보유한 적수 국가들이 강요하는 그 어떤 위협적 행동에도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핵 역량을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며 핵무력을 포함한 국가의 전체 무장력이 완전한 전투준비 태세에 있게 하기 위한 대책과 노력을 배가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어떠한 핵 위협이나 도발도 굳건한 한미 동맹의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를 기반으로 한 우리 정부와 군의 압도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 북한 우라늄 시설 공개. 김정은 위원장 아닙니까? 지금 뭘 공개를 하더니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고 얘기한 거예요. 본인한테는 힘이겠지만 우리한테는 속 터지는 일 아닙니까? 지금 저 우라늄 얘기를 하면서요. 오늘 공개된 사진 영상들이 있어요. 여기에 북한이 처음으로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합니다. 어떤 모습인지를 보겠습니다. 동지께서 핵무기 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 기지를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핵물질 현행 생산을 줄기차게 벌여나가고 있는 데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생산 현장을 직접 돌아보시면서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고, 우리 원자력 부문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거듭 대만족을 표시하시고, 글쎄요, 누구는 뭐 보기만 해도 힘이 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보기만 해도 속이 터지는군요. 지금 저러고 있군요. 지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북한 매체가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를 했어요. 이거를요. 우라늄 농축 시설. 지금 보면은 핵무기 연구소 생산 시설 현지 지도를 공개한 건 처음이에요. 처음입니다. 저 뒤에 있는 모습들.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 생산 장치, 원심 분리기 자체 제작 기술 확보했다. 그리고 추정되는 장치들을 보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라늄 농축 시설을 시찰했다는 건데 이 모습을 공개하면서 그 시설 내부가 공개가 된 거예요. 처음으로. 지금 이렇게 오늘 북한이 공개된 사진은요. 그동안 각국에서 글쎄요. 정보기관은 파악할지 모르지만은요. 일반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 처음으로 사진을 통해서 공개가 된 거거든요. 그만큼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데 최영주 소장님. 네네.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라고까지 말했다라고 소개하면서 공개를 했는데 네. 이런 내용, 이런 시설 사진을 공개한 북한 의도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 가장 큰 이유는 갑자기 이 부분은 숨겨왔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핵탄두를 만드는 건 두 가지의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플루토늄과 우라늄인데 예. 이 우라늄 시설 자체는 지하에다가 해서 농축 시설을 만들어서 이 부분은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북한입니다. 예. 근데 이걸 공개했다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미 대선을 고려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지금 대선 진행 중인데 그렇죠. 봐라 우리 좀. 예, 해리슨이 되든 해리슨이 지금 좀 앞서고 있는 추세긴 하나 트럼프가 되든 간에 결국에는 북한과의 이 비핵화 논의 부분들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핵무기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 우리가 핵 보유국으로서 우리를 인정해달라는 어떤 시위를 통해서 몸값을 올리는 거거든요. 협상력이죠. 예전에 하노이 노딜의 가장 큰 핵심이었던 게 처음에는 이제 이 플루토늄 부분에 있어서의 그거를 폐기를 하다가 트럼프가 당시에 이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같이 없애라 예. 라고 하면서 김정은이 가버렸습니다. 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하면서. 근데 이걸 공개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산은 핵밖에 없잖아요. 경제가 잘 됩니까? 따지고 보면 GDP가 높습니까? 아무것도 예,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핵에 대한 부분들을 과시하면서 나중에 미 대선이 끝나고 나서의 어떤 본인들의 어떤 입지, 협상력 이런 것들에 대한 포석을 까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는요. 조금 좀 애잔하긴 합니다. 핵밖에 없는 북한. 핵밖에 없다. 근데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지만 우리로서는 왠지 답답하고 이거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사실은 북한과 관련된 저런 핵 문제는 우리의 최대 관심사죠. 그리고 미국 역시 관심을 두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 후보들 간의 TV 토론이 있었죠. 트럼프 해리스 트럼프. 거기에서도 약간 북한이 언급은 됩니다. 아주 짧게요. 그 모습 좀 다시 한번 불러오죠.
It is well known he exchanged love letters with Kim Jong-un. They're so clear. They can manipulate you with flattery and favors. And that is why Putin endorsed her last week, said, I hope she wins. And I think he meant it. China was afraid of him. North Korea was afraid of him. Look at what's going on with North Korea, by the way.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지금 전에 들었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라늄 농축 시설 막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최영철 위원. 네. 과거 통상적으로 미국 대선 등 큰 굵직한 미국의 어떤 이슈나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북한이 내놓은 카드가 미사일 정도 도발하는 거 있고요. 아니면 좀 더 가면은 핵실험이거든요. 지금 6차까지 됐는데 7차 핵실험 가능성. 이거 조금씩 뭐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요. 10월쯤에 또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면 좋겠죠. 트럼프가 돼서 핵 보유를 인정받고 이제 핵 군축으로 가고 싶겠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리고 설사 해리스가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 정부의 대처적인 기조는 전략적 인내였습니다. 그렇죠. 계속 북한의 핵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었죠. 그냥 놔두고 모른 척하는 약간 그렇죠. 사실상 모른 척 해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핵무력을 한번 보여줄 필요는 있는 것인데 북한이 핵무력을 지금 보여주기에는 지금 국제 구도가 굉장히 좋지 않죠. 당장 중국이 반대를 할 겁니다. 요즘에 사이 안 좋죠. 그렇습니다. 북한하고 사이가 중국. 좋지 않을 뿐더러 중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중국의 경제를 더욱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은 중국을 승인 없는 북한의 핵 도발을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그러한 국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발목을 잡히고 있다. 예. 그리고 핵실험을 한번 한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지금 신의주에서 엄청난 수혜가 나서 지금 정권이 아마 흔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계속 오늘도 나오죠. 저렇게 과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권이 불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려고 하겠지만 아주 초라한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 그럼 미 정보당국이 북한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것을 각인시켜 줄 것이고 또 중국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것이고 북한이 생각보다 빨리 무너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7차 핵실험 자체를 강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대신에 우라늄 농축시설 이런 걸 자꾸 보여주는 걸까요, 그러면은? 미국과 우리를 보라고? 우리 이거 있다. 어떡할래? 전화 좀 해라. 뭐 이런 겁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요, 최근에 중국과 북한 아무리 봐도 안 좋습니다. 뭐 중국 내에서 무슨 단속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물건 들어간 거 약간 밀수품 같은 거 옛날엔 중국에서 그냥 넘어갔는데 요새는 엄격히 단속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보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인물이 오늘 나온 소식이에요. 김정은을 만났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러시아 통신의 보도인데 러시아 쇼이구 북한에서 김정은을 만났다. 러시아 쇼이구는요. 지금은 국가안보회의 서기예요. 그러니까 안보 쪽 담당하는데 최근까지 국방장관을 했습니다. 국방장관. 러시아에. 무려 푸틴 체제에서 12년을 국방장관 했고요. 이 쇼이구라는 세르게이 쇼이구라는 인물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도했다라고 알려지는 인물입니다. 근데 올해 초에 교체가 되면서 지금은 국가안보회의 서기인데 이 인물이 오늘 김정은을 만났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안 좋은 상태에서 최근에 러시아와 중국은 가까워진 상태에서 굉장히 전쟁과 관련된 밀접한 인물이 김정은을 만났다는 겁니다. 오늘. 이게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북한 노동신문이 굉장히 주목을 끄는 보도를 합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노동신문에요. 아주 그냥 장문의 지루한 기사와 함께 사진이 많이 실렸는데 이게 차례로 나와 있어요. 그 신문에. 처음에는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무력훈련기지를 김정은이 시찰했다. 특수부대 시찰.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요. 600mm 방사포차 성능 검증 시험 사격 시찰. 방사포 관련 시찰했다는 거예요. 특수부대를 찾아가더니 방사포 부대를 또 찾아가서 봤다. 그리고는 그 다음 장에 나온 게 방금 전에 소개했던 핵무기연구소, 핵물질 생산기지 현지 이동, 우라늄 농축시를 찾아가서 또 시찰했다. 그럼 이게 뭡니까? 특수부대, 방사포, 핵무기. 홍석준 전 의원. 네.
마치 북한이 만약에 전쟁을 벌이는 쓸 수 있는 무슨 작전 또는 무기 이걸 좀 차례대로 보여주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그렇죠. 저도 방송을 하면서 우리 그 MBN 제작진에 깜짝 놀랐는데 저 세 가지가 예. 정말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을 무력 도발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내세울 어떤 공격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육해 공군의 지금 정상적인 대칭 전력으로는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그 지금 군 전반적인 전력이 사실은 게임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육군의 예를 들면 탱크다, 또 공군의 어떤 비행기라든지 또 해군의 함정이라든지 이런 게 성능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사실은 게임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장비들에는 많은 또 그 연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이군요. 그것도. 그렇죠. 우리 비행기에도 그렇고 뭐 그 함정에도 그렇고 탱크도 그렇고. 예, 그런데 예. 지금은 북한의 경제력은 이런 어떤 연료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비대칭 전략으로 이런 어떤 특수작전군, 지금 현재 특작부대가 한 10만 명 내외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특수작전군을 통해서 남한의 유사시에는 파견을 해서 어떤 후방에서부터 이제 그 어지럽히하는 작전, 그 다음에 이제 방사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뭐 이동이 필요가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지금 휴대인선 일대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습적으로 방사포를 이제 공격할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이런 어떤 핵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이 핵과 방사포가 또 굉장히 긴밀하게 지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도에 따르면은 이런 어떤 그 시설을 김정은이 농축 우라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신 있게 보임으로써 핵 보유국이라는 걸 인정을 받고 싶은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보도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보도는 뭐냐면 완전히 소형화했다. 마치 뭐 배터리 갈아 끼우듯이 하는 그런 것도 이제 다 소형화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국정원에서 다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소형화 모듈화를 통해서 완전히 지금 표준을 해서 대량 생산할 그런 어떤 지금 준비가 지금 그럼 거의 소형화됐다라는 거는 방사포를 통해서 쏠 수 있다 이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술 핵으로서 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그런 어떤 준비까지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지금 북한이 대남 어떤 그 무력 도발의 가장 중요한 어떤 요인이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결국은 이것을 잘 감시하고 한미 핵 협력을 통해서 이거를 북한의 의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 제가 짧게 최영철 의원께요. 사실 이 핵 얘기를 자꾸 꺼내는 건 북한은 이제 미국을 향해서 하는 얘기라고 통상 분석이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미국의 어떤 외교의 그 우선순위를 보면은 북한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중동 지역, 최근에 또 뭐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이쪽에 치중하고 북한 쪽은 약간 뒤로 밀린 상태입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미국 조야의 사람들은 북한이 미치광이가 아니고 제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하는 것은 엄포용이다. 정권에 연장하기 위해서 수령 체제를 지속하기 위해서 하는 엄포용일 뿐, 북한은 그렇게 도발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쪽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강한 압박보다는 느슨하게 가고 우리 보고도 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NPT 체제를 가져가면서 북한을 달래면서 가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그것을 잘 알고 핵군축으로 가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겠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핵군축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북한은 무조건 비핵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조야에 우리의 입장을 계속해서 주지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핵군축으로 간다면 우리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야 되는 것이, 민주당 정권으로 가든 지금 국민의힘 정권으로 가든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고민을 던집니다, 북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약간 이렇게 어떤 분야에 보면 저평가를 받는 이유들이 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항상 북한의 존재거든요. 북한 때문에 뭐 그 정도 값은 안 되겠는데, 이런 게 많아요 보면. 자, 북한의 최근의 움직임,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란 듯이 공개한 이 모습 좀 소개해드렸고요.